빨리 먹어. 딸기잼을 다 먹어야 해.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나쁜 벌레들을 죽여야 해. 우리 딸한테 붙은 벌레들을. 평생 다정하기만 했던 친정 엄마의 목소리가 갑자기 이상해졌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 받아온 딸기잼에서 발견된 의문이 하얀 알갱이들, 친정에서 받아온 음식을 몰래 버리던 남편의 수상한 행동까지. 과연 친정 엄마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딸기잼에 숨겨진 충격적인 비밀과 한 가족을 구원한 기적의 이야기.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강지영은 스마트폰 화면을 뚫어져라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병원 앱에 뜬 검사 결과 난임 진단 마이너스 원인 불명이라는 차가운 글자가 눈에 박혔습니다. 지영은 휴대폰을 침대 옆 서랍에 던져넣고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결혼 3년째 아이를 갖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했지만 매달 찾아오는 생리는 잔혹했습니다. 배란일을 계산하고 엽산을 챙겨 먹고 카페인을 끊고 운동을 하고 스트레스를 피하려 애썼지만 결과는 늘 같았습니다. 거실에서 설거지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남편 이민석이 퇴근 후 저녁 뒤처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영은 무거운 몸을 이끌고 침실 문을 열었습니다. 민석이 설거지를 마치고 행주로 손을 닦고 있었습니다. 여보, 나 친정에 다녀올게. 민석이 고개를 돌리며 지영을 바라봤습니다. 무슨 일 있어? 엄마가 보고 싶어서요. 며칠 있다 올게요. 지영의 목소리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민석은 지영의 어깨가 축 처진 모습을 보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 좀 쉬다 와. 엄마도 보고 싶어 하실 거야. 민석이 지영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지영은 민석의 따뜻한 손길에 눈물이 핑 돌았지만 애써 참았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엄마 품에서 마음껏 울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영은 간단히 짐을 챙겨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버스 창밖으로 스치는 풍경을 보며 어릴 적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엄마가 해주던 따뜻한 미역국 맛, 함께 텃밭을 가꾸던 시간들이 그리웠습니다. 시골 버스에서 내려 오솔길을 걸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친정집 굴뚝에서 하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마치 지영의 귀향을 반기는 듯 정겨운 모습이었습니다. 지영아, 마당에서 빨래를 널던 엄마 박순자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순자는 급하게 빨래 집게를 바구니에 던져넣고 지영에게 달려왔습니다. 지영은 엄마의 품에 안기며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엄마의 체온과 익숙한 비누 냄새에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우리 딸 많이 힘들었지? 순자가 지영의 등을 토닥이며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그냥 좀 쉬고 싶어서 왔어요. 지영이 엄마의 어깨에 얼굴을 묻으며 대답했습니다. 밥은 먹고 왔어? 차 안에서 많이 흔들렸을 텐데. 순자가 지영의 손을 잡아 끌며 부엌으로 갔습니다. 아니요, 배고파요. 지영이 엄마의 손을 꼭 잡으며 따라갔습니다. 부엌에서는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났습니다. 순자가 부지런히 움직이며 상을 차렸습니다. 앉아 있어. 엄마가 금세 차릴게. 식탁에 앉은 지영 앞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미역국이 놓였습니다. 미역국 끓였다. 우리 딸 좋아하는 거. 순자가 국그릇을 지영 앞으로 밀어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지영이 미역국을 한 숟가락 떠먹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어릴 적 아플 때마다 엄마가 끓여주던 그 맛 그대로였습니다. 순자가 반찬 몇 가지를 더 가져왔습니다. 김치, 시금치나물, 계란말이가 작은 접시에 정갈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이것도 먹어봐. 엄마가 직접 담근 딸기잼이야. 빨간 딸기잼이 담긴 작은 유리병이 식탁에 올려졌습니다. 지영은 숟가락으로 딸기잼을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달콤하고 상큼한 맛이 입안 가득 퍼졌습니다. 딸기의 알갱이가 씹히는 식감도 좋았습니다. 우와, 정말 맛있어요. 시중에서 파는 것보다 훨씬 달아요. 지영의 얼굴에 오랜만에 밝은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순자는 딸의 환한 표정을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그러게, 올해 딸기가 정말 달았어. 농약도 안 치고 정성스럽게 키웠거든. 순자가 자랑스럽게 말하며 딸기잼 병을 만져봤습니다. 좀 더 가져갈까? 사위도 좋아할 것 같은데. 네, 민석이도 단 거 좋아해요. 지영이 한 숟가락 더 떠먹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순자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워지며 지영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그 남자가 우리 딸을 괴롭히는 거 아니야? 순자의 목소리가 갑자기 차갑게 변했습니다. 엄마, 무슨 소리예요? 민석이는 저한테 잘해줘요. 지영이 당황하며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순자는 잠시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다 다시 지영을 봤습니다. 그리고 언제 그랬냐는 듯 밝게 웃었습니다. 그래, 그래야지. 엄마가 잠깐 헷갈렸네. 순자가 지영의 밥그릇에 김치를 올려주며 말했습니다. 지영은 엄마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가 어리둥절했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요즘 연세 드신 분들이 가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점심을 마친 후 지영과 순자는 마당에 나가 앉았습니다. 따스한 봄 햇살이 두 모녀를 감싸 안았습니다. 순자가 지영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마사지해 줬습니다. 우리 딸 손이 많이 거칠어졌네. 집안일 하다 보니까요. 지영이 엄마의 손길을 느끼며 평온함을 만끽했습니다. 결혼 생활은 어때? 힘든 일 없고? 순자가 딸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며 물었습니다. 좋아요. 민석이가 착해요. 요리도 잘하고 집안일도 도와줘요. 지영이 수줍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아기는 언제쯤 가질 거야? 순자의 질문에 지영의 표정이 순간 어두워졌습니다. 지영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직 잘 안 되네요. 그래,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서두르지 마. 순자가 지영의 어깨를 다독이며 위로했습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 주실 거야. 순자의 따뜻한 말에 지영의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오후 내내 엄마와 함께 텃밭을 돌아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상추, 깻잎, 고추가 싱싱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순자가 상추를 따서 지영의 입에 넣어줬습니다. 어때? 달지? 네, 정말 달아요. 씹을수록 단맛이 나요. 지영이 상추를 우물우물 씹으며 맛있게 먹었습니다. 저녁 무렵 순자가 부엌에서 무언가를 가져왔습니다. 딸기잼 병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이거 가져가 사위한테도 주고. 이미 하나 주셨잖아요. 많이 가져가야지. 멀리 있으니까 자주 못 해줄 텐데. 순자가 딸기잼 병을 지영의 손에 쥐어줬습니다. 고마워요. 엄마, 민석이가 정말 좋아할 거예요. 지영이 딸기잼을 소중히 품에 안았습니다. 순자는 딸의 모습을 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우리 딸이 행복했으면 좋겠어. 엄마 덕분에 행복해요. 지영이 엄마의 손을 꼭 잡으며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이틀 후 지영은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친정에서의 따뜻한 시간이 지친 마음에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민석이 현관에서 지영을 맞았습니다. 어서 와, 많이 좋아졌네. 민석이 지영의 가방을 받아들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엄마, 딸기잼 가져왔어요. 정말 맛있어요. 지영이 가방에서 딸기잼 2병을 꺼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머니가 직접 만드신 거야? 고마워라. 민석이 딸기잼을 받아들며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지영은 민석의 진심 어린 반응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냉장고에 넣어둘게요.
내일 아침에 같이 먹어요. 지영이 딸기잼 한 병을 냉장고에 넣고 다른 한 병은 찬장에 보관했습니다. 민석은 지영의 밝아진 모습에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친정에 다녀온 것이 정말 큰 도움이 된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지영은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아이가 생기지 않는 것에 대한 걱정도 친정에서의 따뜻한 시간 덕분에 조금은 누그러졌습니다. 엄마의 사랑과 정성이 담긴 딸기잼이 부부의 새로운 시작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영은 아직 몰랐습니다. 엄마의 사랑 뒤에 숨겨진 위험한 진실을 말입니다. 챕터 2 첫 번째 의심. 지영이 친정에서 돌아온 지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부부는 다시 일상의 리듬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민석은 평소보다 일찍 퇴근해 지영과 함께 저녁을 먹으려 노력했습니다. 지영도 친정에서의 휴식 덕분에 한결 밝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느 금요일 저녁 지영이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엄마 딸기잼 발라서 식빵 구워줄까요? 좋지. 어머니 손맛이 그리웠는데. 민석이 거실에서 대답하며 TV 채널을 돌렸습니다. 지영은 냉장고에서 딸기잼을 꺼내 뚜껑을 열었습니다. 딸기잼을 숟가락으로 떠내려는 순간 지영의 손이 멈췄습니다. 잼 표면에 이상한 하얀 가루 같은 것이 살짝 보였습니다. 이상하네. 지영이 잼병을 코에 가까이 대고 냄새를 맡아봤습니다. 평소 달콤한 딸기 향과 함께 묘한 화학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여보, 잠깐 와보세요. 지영이 민석을 불렀습니다. 민석이 부엌으로 다가왔습니다. 왜? 이 딸기잼 좀 이상해요. 냄새를 맡아보세요. 지영이 딸기잼 병을 민석에게 내밀었습니다. 민석이 딸기잼 냄새를 맡더니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정말 이상한 화학 냄새가 나. 민석이 잼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어머니가 설탕 대신 다른 감미료를 쓰셨나? 아니에요. 엄마는 항상 설탕만 쓰셨는데. 지영의 목소리에 불안감이 묻어났습니다. 민석이 딸기잼을 한 숟가락 떠서 찬찬히 살펴봤습니다. 빨간 딸기 과육 사이로 하얀 알갱이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게 뭘까? 민석이 조심스럽게 하얀 알갱이를 손가락으로 집어봤습니다. 설탕과는 다른 질감이었습니다. 혹시 곰팡이 아닐까요? 지영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곰팡이 치고는 모양이 이상해 더 딱딱한 것 같은데. 민석이 알갱이를 더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지영은 불안한 마음에 다른 딸기잼 병도 가져왔습니다. 찬장에 보관해둔 딸기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똑같은 하얀 알갱이들이 섞여 있었고 이상한 냄새도 났습니다. 두 병 다 똑같아요. 지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엄마가 실수하신 건 아닐까요? 민석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머니가 실수로 설탕이 아닌 다른 것을 넣었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냄새가 너무 이상했습니다. 일단 먹지 말자. 내일 어머니께 연락드려보고. 민석이 딸기잼 병 뚜껑을 닫으며 말했습니다. 네, 그래요. 혹시 모르니까. 지영이 고개를 끄덕이며 딸기잼을 냉장고에 다시 넣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찜찜했습니다. 엄마가 그런 실수를 하실 분이 아닌데 싶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영이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안녕하세요. 아, 지영아 어서. 순자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약간 어눌했습니다. 딸기잼 관련해서 여쭤볼 게 있어요. 딸기잼? 무슨 딸기잼? 순자가 되물었습니다. 지영은 당황했습니다. 지난번에 주신 딸기잼이요. 기억 안 나세요? 아, 그래, 딸기잼 어쨌다고? 순자의 대답이 어딘가 이상했습니다. 혹시 설탕 말고 다른 걸 넣으셨어요? 냄새가 좀 이상해요.
지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설탕밖에 안 넣었는데 뭔 소리야? 순자의 목소리가 갑자기 날카로워졌습니다. 아, 네,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지영이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런 걸로 왜 귀찮게 해? 내가 뭘 잘못했다는 거야? 순자의 어조가 점점 공격적으로 변했습니다. 지영은 엄마의 예상치 못한 반응에 당황했습니다. 엄마,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냥. 됐어, 끊어. 순자가 전화를 일방적으로 끊어버렸습니다. 지영은 멍하니 휴대폰을 내려다봤습니다. 평소 다정하던 엄마의 모습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민석이 지영의 표정을 보고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뭐라고 하셨어? 이상해요. 갑자기 화내시면서 전화를 끊으셨어요. 지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딸기잼도 기억 못하시는 것 같았어요. 민석은 지영을 안아주며 등을 토닥였습니다. 어머니도 나이가 드시니까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으실 거야. 그래도 너무 이상했어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지영이 민석의 품에 안기며 불안해했습니다. 괜찮아.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실 거야. 민석이 지영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민석도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딸기잼의 이상한 냄새와 어머니의 돌변한 태도가 신경 쓰였습니다. 그날 저녁 부부는 평소보다 조용한 식사를 했습니다. 지영은 계속 엄마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민석은 딸기잼을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버리기에는 어머니의 정성이 아깝고 그렇다고 먹기에는 불안했습니다. 여보, 딸기잼은 그냥 버릴까요? 지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좀 더 지켜보자. 어머니가 실수하신 걸 수도 있으니까. 민석이 신중하게 대답했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일단 냉장고 뒤쪽에 보관해 두자. 지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딸기잼을 냉장고 깊숙한 곳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사랑하는 엄마의 변한 모습이 자꾸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날 밤 지영은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엄마의 날카로운 목소리와 딸기잼의 이상한 냄새가 계속 맴돌았습니다. 민석도 마찬가지로 잠이 오지 않아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무언가 큰 일이 벌어질 것 같은 불길한 예감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챕터 3: 깊어짐. 딸기잼 사건이 있은 지 며칠 후 지영은 여전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엄마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가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민석은 지영의 우울한 모습을 보며 걱정이 깊어갔습니다. 평소 활발하던 지영이 말수도 줄어들고 식욕도 잃은 것 같았습니다. 화요일 저녁 민석이 퇴근 후 장을 보고 들어왔습니다. 여보, 오늘 뭐 해 먹을까? 아무거나 간단하게 해요. 지영이 소파에 앉은 채로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민석은 지영의 모습이 안쓰러웠습니다. 그러면 내가 해줄게. 파스타 어때? 민석이 앞치마를 두르며 부엌으로 갔습니다. 지영은 민석의 다정함에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고마워요. 제가 해야 하는데. 괜찮아. 가끔 남편이 해주는 것도 좋지. 민석이 재료를 준비하며 흥얼거렸습니다. 지영을 위해 맛있는 저녁을 만들어주고 싶었습니다. 양파와 마늘을 썰고 토마토 소스를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부엌에서 고소한 냄새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빵도 구워줄까? 민석이 식빵을 꺼내며 물었습니다. 네, 좋아요. 지영이 처음으로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민석은 지영의 밝아진 표정에 안도했습니다. 그때 민석이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뒤쪽에 보관해둔 딸기잼 2병이 눈에 띄었습니다. 지난번 이후로 한 번도 만지지 않았던 것들이었습니다.
민석은 잠시 딸기잼을 바라보다 한 병을 꺼냈습니다. 이거 한 번 더 확인해 볼까? 민석이 딸기잼을 지영에게 보여줬습니다. 또요? 지난번에 이상하다고 했잖아요. 지영이 불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도 확실히 해보자. 어머니한테 미안하잖아. 민석이 딸기잼 뚜껑을 열자 또다시 이상한 냄새가 났습니다. 이번에는 더 진한 화학 냄새였습니다. 역시 이상해. 민석이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지영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이번엔 정말 확실히 확인해 보자. 민석이 딸기잼을 한 숟가락 떠서 코에 가까이 댔습니다. 달콤한 딸기향 뒤로 톡 쏘는 듯한 냄새가 났습니다. 이건 분명 뭔가 섞인 거야. 민석의 확신에 찬 목소리에 지영이 긴장했습니다. 그럼 정말 엄마가 뭔가를 넣으신 건가요? 지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지만 증거가 너무 명확했습니다. 실수일 수도 있어 소금이나 다른 조미료를 잘못 넣으신 거일지도. 민석이 지영을 위로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지영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엄마가 왜 그런 실수를 하셨을까 싶었습니다. 평생 요리를 해오신 분이 그럴 리가 없었습니다. 한 번 더 전화드려 볼까요? 그래, 이번엔 내가 해볼게. 민석이 휴대폰을 들고 순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 후에 순자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순자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피곤해 들렸습니다. 어머니, 민석입니다. 아, 사위구나. 무슨 일이야? 순자의 반응이 예전보다 차가웠습니다. 민석은 당황하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딸기잼 관련해서 여쭤볼 게 있어서요. 또 딸기잼 얘기야? 지영이가 그러더라. 순자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혹시 만드실 때 다른 재료를 넣으신 기억이 있으세요? 딸기하고 설탕밖에 안 넣었다니까. 순자가 날카롭게 대답했습니다. 민석은 더 이상 추궁하기 어려웠습니다. 아, 네, 그럼 저희가 잘못 생각한 것 같네요. 그럼 그렇지, 괜히 시비 걸지 말고. 순자가 퉁명스럽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민석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지영이 불안하게 물었습니다. 역시 딸기와 설탕만 넣었다고 하세요. 민석이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정말 뭐가 문제일까요? 그때 민석에게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혹시 우리가 직접 확인해 볼까? 어떻게요? 내 친구 중에 화학과 나온 애가 있어. 한번 성분 분석을 부탁해 보자. 민석의 제안에 지영의 눈이 빛났습니다. 정말 그럴 수 있어요? 응, 현우라고 대학 때 룸메이트였는데 지금 연구소에서 일해. 민석이 휴대폰을 들고 연락처를 찾았습니다. 간단한 성분 분석 정도는 가능할 거야. 민석이 현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현우야, 나 민석이야. 민석아, 오랜만이다. 뭔 일이야? 현우의 밝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부탁이 하나 있는데 시간 될 때 만날 수 있을까? 그래, 무슨 부탁인데? 현우가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음식 성분 분석 좀 부탁하고 싶어서. 아, 그런 거야? 쉽게 할 수 있지. 언제 만날래? 현우의 흔쾌한 대답에 민석이 안도했습니다. 내일 점심때 괜찮을까? 좋아, 연구소로 와. 샘플도 가져오고. 고마워.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 민석이 감사 인사를 하며 통화를 마쳤습니다. 지영이 희망에 찬 표정으로 민석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분석이 가능한 거예요? 응, 현우가 전문가야. 정확히 알 수 있을 거야. 민석이 지영의 손을 잡으며 격려했습니다. 이제 진실을 알 수 있겠네요. 그날 밤 지영은 오랜만에 희망을 품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내일이면 딸기잼의 정체를 알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민석도 마찬가지로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드디어 궁금증이 해결될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석은 딸기잼 샘플을 작은 용기에 담았습니다. 조심히 다녀와요. 지영이 민석을 배웅하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 금방 결과 나올 거야. 민석이 지영의 어깨를 다독이며 집을 나섰습니다. 연구소에 도착한 민석은 현우를 만났습니다. 이게 그 딸기잼이야? 현우가 샘플을 받아들며 물었습니다. 응, 냄새가 이상해서 확인해 보고 싶어. 알겠어. 간단한 성분 분석해 볼게. 현우가 샘플을 장비에 넣고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민석은 긴장한 마음으로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30분 정도 후 현우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민석아, 이거 큰일이야. 챕터 4 충격적인 진실. 현우의 심각한 표정을 본 민석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뭐가 문제야? 민석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현우가 컴퓨터 화면을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이 딸기잼에 농약 성분이 검출됐어. 민석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농약이라고? 정말이야? 응, 살충제 성분이 상당량 들어있어. 현우가 검사 결과를 다시 확인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정도 농도면 먹으면 정말 위험해. 얼마나 위험한 거야? 민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소량이라도 지속적으로 섭취하면 중독 증상이 나타날 거야. 현우가 심각한 표정으로 경고했습니다. 구토, 설사, 복통은 기본이고 심하면 신경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민석은 머리가 어지러워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니가 왜 딸기잼에 농약을 넣으셨을까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혹시 실수로 들어갔을 가능성은 없을까? 이 정도 농도는 실수로는 불가능해 의도적으로 넣은 거야. 현우의 단호한 대답에 민석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민석아, 이거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야? 현우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잠깐만, 좀 더 생각해보자. 민석이 머리를 감싸며 고민했습니다. 어머니를 경찰에 신고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럼 일단 절대 먹지는 마 다른 가족들에게도 알려야 해. 현우가 당부했습니다. 알았어. 고마워 현우야. 민석이 휘청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조심해. 이런 일은 정말 위험해. 민석은 무거운 마음으로 집으로 향했습니다. 지영에게 이 사실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고민됐습니다. 사랑하는 엄마가 독을 탔다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걱정됐습니다. 차 안에서 민석은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지영이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결과가 나왔어요? 지영의 기대에 찬 목소리에 민석의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일단 앉자. 민석이 지영의 손을 잡고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왜요? 무슨 일이에요? 지영이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민석은 지영의 어깨를 잡고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여보, 마음의 준비를 해. 무슨 소리예요? 빨리 말해요. 딸기잼에서 농약이 나왔어. 민석의 말에 지영이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요? 농약 성분이 검출됐어. 먹으면 중독될 수 있는 농도야. 민석이 지영을 꼭 안으며 설명했습니다. 지영이 민석의 품에서 몸을 떨기 시작했습니다. 안 돼요. 그럴 리가 없어요. 현우가 직접 확인했어. 틀릴 리 없어. 민석이 지영의 등을 토닥이며 위로했습니다. 엄마가 그럴 리가 없어요. 어머니가 실수하신 걸 수도 있어. 민석이 최대한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지영이 고개를 격렬하게 저었습니다. 분명 다른 이유가 있을 거예요. 민석은 지영의 부정하는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자신도 처음에는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사실은 받아들여야 해. 싫어요.
인정할 수 없어요. 지영이 울먹이며 소리쳤습니다. 그때 지영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엄마였습니다. 지영이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지영아, 잘 있지? 순자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이상했습니다. 어느라고 중얼거리는 듯 했습니다. 엄마, 어디 아프세요? 아니야, 괜찮아. 순자가 대답했지만 확실히 평상시와 달랐습니다. 딸기잼 잘 먹고 있어? 순자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지영이 민석을 바라보며 당황했습니다. 아직 안 먹었어요. 왜? 맛없어? 아니요, 그게 아니라. 지영이 말을 머뭇거렸습니다. 빨리 먹어야 해, 지영이를 위한 거야. 순자의 목소리가 점점 이상해졌습니다.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나쁜 벌레들을 죽여야 해, 우리 딸한테 붙은 벌레들을. 순자가 중얼거리듯 말했습니다. 지영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엄마, 정신 차리세요. 빨리 먹어, 딸기잼을 다 먹어야 해. 순자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민석이 지영에게서 전화기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민석입니다. 사위야, 지영이한테 딸기잼 먹으라고 해. 순자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괜찮다니까 빨리 먹이라고. 순자가 소리를 지르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민석과 지영은 서로를 바라보며 충격에 빠졌습니다. 어머니의 이상한 행동과 말들이 농약 사건과 연결되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가 정말 이상해요. 지영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진정에 분명 무슨 이유가 있을 거야. 민석이 지영을 꼭 안으며 달랬습니다. 어머니가 아프신 것 같아. 병원에 모시고 가야 하는 거 아닐까요? 지영이 불안하게 물었습니다. 그래야겠어. 내일 당장 모시고 가자. 민석이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거부하시면 어떡해요? 설득해야지. 이 상태로는 안 돼. 민석의 목소리에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농약이 든 딸기잼과 어머니의 이상한 행동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내일 어머니를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걱정됐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방치할 수는 없었습니다. 챕터 5 엄마를 향한 길. 다음 날 아침 일찍 민석과 지영은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밤새 뒤척이며 잠을 설친 탓에 두 사람 모두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차 안은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영은 창밖을 바라보며 복잡한 마음을 달랬습니다. 엄마가 정말 아프신 걸까요? 지영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머니 상태를 보고 판단해보자. 민석이 핸들을 꽉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혹시 제가 뭔가 잘못 생각한 건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어. 직접 만나봐야 알 수 있을 거야. 민석이 지영을 위로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어제 전화 통화에서 들은 어머니의 이상한 말들이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벌레를 죽인다는 표현이 특히 섬뜩했습니다. 친정 마을에 도착하자 평소와 다른 적막감이 감돌았습니다. 이웃집 강아지들도 보이지 않았고 사람들의 모습도 드물었습니다. 지영이 불안한 마음으로 친정집 대문을 열었습니다. 마당에는 빨래가 널어져 있었지만 사람 기척은 없었습니다. 엄마, 지영이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집안에서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지영과 민석이 급하게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부엌에서 그릇이 깨진 채로 바닥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순자가 구석에서 빗자루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고 옷도 며칠째 갈아입지 않은 듯 더러워져 있었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계세요? 지영이 놀라며 다가갔습니다. 지영아, 언제 왔어? 순자가 멍하니 지영을 바라봤습니다. 방금 왔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괜찮다니까 뭘 자꾸 물어봐. 순자의 목소리가 짜증스럽게 변했습니다. 민석이 집안을 둘러보니 여기저기 이상했습니다. 음식이 상한 채로 방치되어 있고 설거지도 며칠째 안 한 것 같았습니다. 냉장고 문이 열린 채로 있어서 음식들이 상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언제부터 이런 상태세요? 무슨 상태? 난 괜찮다고. 순자가 빗자루를 바닥에 내려놓으며 화를 냈습니다. 딸기잼은 잘 먹었어? 순자가 갑자기 지영에게 물었습니다. 지영이 당황하며 민석을 바라봤습니다. 아직 다 못 먹었어요. 지영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왜 안 먹어? 빨리 다 먹어야 해. 순자의 눈빛이 이상하게 번뜩였습니다. 엄마, 왜 꼭 먹어야 해요? 벌레들이 붙어 있어. 나쁜 벌레들이 우리 딸한테. 순자가 중얼거리며 지영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무슨 벌레요? 지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모르겠어? 너한테 붙어서 괴롭히는 그 벌레들. 민석이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어머니가 환각이나 망상 증상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병원에 같이 가시죠. 병원? 왜? 난 아프지 않아. 순자가 고개를 저으며 거부했습니다. 검진만 받아보시면 돼요. 민석이 부드럽게 설득했습니다. 싫어, 난 안 가. 순자가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럼 의사 선생님을 모셔올까요? 의사는 왜? 딸기잼만 먹으면 다 괜찮아져. 순자가 또다시 딸기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엄마, 딸기잼에 뭘 넣으셨어요? 지영이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순자의 표정이 갑자기 밝아졌습니다. 벌레 죽이는 약이야. 벌레들을 다 없애주는. 순자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지영이 주저앉으며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그게 독이에요. 독이 아니야, 약이야. 우리 딸을 위한. 민석이 지영을 일으켜 세우며 순자를 설득했습니다. 어머니, 그 약은 위험해요. 사람이 먹으면 안 돼요. 위험하지 않아, 벌레만 죽이는 거야. 순자가 고집을 부렸습니다. 어머니, 정신을 차리세요. 내가 왜 정신을 못 차려? 너희가 이상한 거야. 순자가 소리를 지르며 흥분했습니다. 민석은 더 이상 설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응급실로 모시고 가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여보, 119에 신고하자. 민석이 지영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엄마를 신고해요? 어머니 상태가 너무 심각해. 지영도 엄마의 모습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석이 휴대폰으로 119에 신고했습니다. 응급환자 신고입니다. 정신과적 응급 상황 같습니다. 순자는 민석이 전화하는 것을 보며 불안해했습니다. 누구한테 전화해? 병원에 연락드리고 있어요. 민석이 진정시키려 애썼습니다. 병원은 싫다고 했잖아. 순자가 다시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영이 엄마의 손을 잡고 달랬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검사만 받아보세요. 싫어, 집에 있을 거야. 순자가 지영의 손을 뿌리치며 거부했습니다. 10분 후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어떤가요? 구급대원이 민석에게 물었습니다. 며칠째 이상한 행동을 보이세요. 환각 증상도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병원으로 모시고 가겠습니다. 순자는 구급대원들을 보며 더욱 저항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와? 나 안 아파. 구급대원들이 순자를 안정시키려 노력했습니다. 검사만 받아보시면 됩니다. 결국 순자는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지영과 민석도 차를 몰고 병원을 따라갔습니다. 지영은 내내 눈물을 흘리며 자신을 탓했습니다. 제가 미리 알아챘어야 했는데 내 잘못이 아니야. 어머니가 아프신 거야. 민석이 지영의 손을 꼭 잡으며 위로했습니다. 빨리 나으시겠죠?
물론이야 좋은 치료 받으시면 괜찮아지실 거야. 민석의 다짐에 찬 목소리에 지영이 조금씩 마음을 달랬습니다.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자 의료진들이 순자를 진료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영과 민석은 대기실에서 불안한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엄마의 정확한 병명과 치료 방법이 궁금했습니다. 과연 완치가 가능할지 걱정이 앞섰습니다. 챕터 6 진단과 깨달음. 병원 응급실에서 2시간을 기다린 끝에 의사가 나왔습니다. 흰 가운을 입은 중년의 남자 의사가 지영과 민석에게 다가왔습니다. 보호자분이시죠? 네, 저는 딸이고 이분은 사위입니다. 지영이 일어서며 대답했습니다. 일단 응급처치는 마쳤습니다. 의사가 차분한 목소리로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상태가 어떤가요? 민석이 불안하게 물었습니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더 자세한 검사가 필요합니다. 혹시 치매인가요? 지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치매 가능성도 있지만 다른 원인일 수도 있어요. 의사가 신중하게 대답했습니다. 뇌 MRI와 혈액 검사를 해봐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민석이 의사에게 구체적인 설명을 요청했습니다. 어떤 다른 원인이 있을 수 있나요? 뇌종양, 감염, 대사장애 등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치료가 가능한가요? 원인에 따라서는 충분히 치료 가능합니다. 의사의 말에 지영이 희망을 품었습니다. 그럼 엄마가 나을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네, 정확한 진단만 내려지면 적절한 치료를 할 수 있어요. 검사는 언제 받을 수 있어요? 내일 아침에 예약을 잡아드릴게요. 순자는 진정제를 맞고 병실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지영이 엄마의 손을 잡고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잠든 엄마의 얼굴은 평온해 보였습니다. 민석이 지영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위로했습니다. 내일 검사 결과 나오면 다 괜찮아질 거야. 정말 그럴까요? 의사 선생님이 치료 가능하다고 하셨잖아. 지영이 작은 희망을 품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지영과 민석은 병원 근처 모텔에서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지영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계속 뒤척였습니다. 여보, 잠이 안 와요. 나도 그래 걱정이 돼서. 엄마가 정말 아프신 거였네요. 그래도 이제 치료받으시니까 괜찮아지실 거야. 민석이 지영을 안으며 달랬습니다. 제가 엄마를 의심한 게 죄송해요. 네가 뭘 잘못했어. 어머니가 아프셨던 거야. 다음 날 아침 일찍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순자는 잠에서 깨어 평소보다 맑은 정신 상태를 보였습니다. 지영아, 내가 여기서 뭐해? 엄마, 병원에서 검사 받으시는 거예요. 병원? 왜? 순자가 주변을 둘러보며 당황했습니다. 몸이 좀 안 좋으셔서 검사 받아보시는 거예요. 지영이 부드럽게 설명했습니다. 나 아픈 데 없는데. 간호사가 와서 검사실로 안내했습니다. MRI 검사 받으러 가시죠. 순자는 여전히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습니다. 뭔 검사야? 머리 사진 찍는 거예요. 아프지 않아요. 검사가 진행되는 동안 지영과 민석은 대기실에서 기다렸습니다. 다른 환자 가족들도 불안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결과가 좋았으면 좋겠어요. 그럴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마. 2시간 후 검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의사가 결과를 보고 설명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결과는 내일 나와요. 그때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혹시 지금 대략적으로라도 알 수 있을까요?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드리는 것보다 내일 확실한 결과를 기다리시는 게 좋겠어요. 순자는 검사 후 다시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딸기잼은? 지영이 딸기잼 다 먹었어? 엄마, 딸기잼은 이제 먹으면 안 돼요. 지영이 엄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왜? 벌레들을 죽여야 하는데.
순자가 다시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간호사가 와서 다시 진정제를 투여했습니다. 약을 드시면 마음이 편해지실 거예요. 그날 저녁 민석이 지영에게 제안했습니다. 내가 대학 때 친구 중에 신경과 의사가 있어. 정말요? 응, 현우 말고 다른 친구야 한번 상담받아 보자. 그래요, 전문의 선생님 의견도 들어보고 싶어요. 민석이 친구 최현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현우야, 나 민석이야. 민석아 오랜만이다. 혹시 시간 될 때 만날 수 있을까? 무슨 일인데? 장모님이 신경과 질환 의심이 되시는데 상담 좀 부탁하고 싶어서. 그래. 어떤 증상이신데? 민석이 어머니의 증상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겠네. 검사 결과 나오면 보여줘. 고마워.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아. 당연하지 가족 같은 사이인데. 현우의 따뜻한 말에 민석이 감사했습니다. 내일 결과 나오면 바로 연락할게. 다음 날 드디어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담당 의사가 지영과 민석을 진료실로 불렀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두 사람이 긴장하며 의사를 바라봤습니다. 정상압 수두중이라는 질환입니다. 의사가 MRI 사진을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뇌척수액이 과도하게 축적되어 뇌를 압박하는 상태예요. 심각한 병인가요? 지영이 불안하게 물었습니다. 다행히 수술로 치료 가능한 질환입니다. 의사의 말에 지영과 민석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수술하면 완전히 나을 수 있어요? 네, 대부분 환자들이 수술 후 크게 호전됩니다. 언제 수술받을 수 있어요? 민석이 적극적으로 물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로 예정할게요. 부작용이나 위험은 없나요? 일반적인 수술 위험은 있지만 성공률이 매우 높습니다. 지영이 눈물을 글썽이며 의사에게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엄마가 나을 수 있다니. 걱정하지 마세요. 좋은 결과 있을 거예요. 의사가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격려했습니다. 병실로 돌아가는 길에 지영이 민석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엄마가 정말 병이 있으셨던 거네요. 그래, 이제 치료받으시면 괜찮아지실 거야. 제가 엄마를 의심해서 미안했어요. 당연한 거였어. 누가 봐도 이상했잖아. 순자에게 수술 소식을 전하자 맑은 순간에는 이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수술이라고? 무서워. 엄마 아프지 않아요. 잠깐이에요. 지영이 엄마의 손을 꼭 잡으며 위로했습니다. 수술하면 정말 나아지는 거야? 네, 의사 선생님이 확실히 나으신다고 하셨어요. 챕터 7 수술과 회복. 수술날이 다가오면서 지영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희망과 불안이 교차하며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민석은 지영의 곁에서 꾸준히 격려해 주었습니다. 괜찮을 거야. 의사 선생님이 성공률이 높다고 하셨잖아. 수술 전날 밤 순자는 드물게 정신이 맑은 상태였습니다. 지영아, 엄마가 이상한 일을 많이 했지? 순자가 딸의 손을 잡으며 미안해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아프셔서 그랬던 거예요. 딸기잼에 이상한 걸 넣었던 것 같은데. 지영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기억하세요? 흐릿하게 기억나 미안해. 순자의 목소리에 진심 어린 후회가 묻어났습니다. 엄마 잘못이 아니에요. 병 때문이었어요. 내가 정말 그런 짓을 했다니. 순자가 자책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술받고 나으시면 다 괜찮아질 거예요. 지영이 엄마를 위로하며 품에 안겼습니다. 우리 딸이 많이 힘들었을 텐데. 민석도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곧 나으실 거예요. 고마워 사위야. 지영이를 잘 돌봐줘서. 당연한 일이에요. 가족의 따뜻한 시간이었습니다. 수술 당일 아침 일찍 수술실로 향했습니다.
순자는 수술복을 입고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무서워 지영아. 엄마 금방 끝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지영이 엄마의 볼에 뽀뽀하며 격려했습니다. 잘 다녀와요 어머니. 민석도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간호사가 수술실로 들어가자고 안내했습니다. 가족분들은 대기실에서 기다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수술실 문이 닫히자 지영이 주저앉았습니다. 여보, 엄마 괜찮겠죠? 물론이야, 훌륭한 의사 선생님이시니까. 민석이 지영을 일으켜 세우며 안았습니다. 3시간 정도 걸린다고 하셨죠? 대기실에서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졌습니다. 다른 환자 가족들도 불안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지영은 계속 시계만 바라보며 초조해했습니다. 민석이 지영에게 커피를 사다 주었습니다. 조금 마셔 기운 내야지. 고마워요. 근데 잘 안 넘어가네요. 이해해, 나도 그래. 두 사람 모두 긴장으로 목이 메어 있었습니다. 2시간이 지나고 3시간이 지났습니다. 예상보다 시간이 더 오래 걸리자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거예요? 복잡한 수술이라 그런 것 같아. 민석도 속으로는 걱정이 됐습니다. 마침내 수술실 문이 열리고 집도이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 계시죠? 네, 여기 있어요. 지영과 민석이 급하게 다가갔습니다. 수술 어떻게 됐나요?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의사의 말에 지영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뇌척수액 배액관을 설치했고 압박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럼 이제 괜찮은 건가요? 회복 기간을 지켜봐야 하지만 예후가 좋을 것 같습니다. 순자는 회복실에서 마취해서 깨어났습니다. 지영아. 순자가 희미한 목소리로 딸을 불렀습니다. 엄마 여기 있어요. 지영이 엄마의 손을 잡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수술 끝났어? 네, 성공적으로 끝났어요. 머리가 맑은 것 같아. 순자의 목소리가 예전보다 또렷했습니다. 실제로 눈빛도 전보다 맑아 보였습니다. 일주일 후 순자는 현저하게 좋아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기억도 많이 돌아왔고 예전의 다정한 성격도 되찾았습니다. 지영아, 정말 미안했어. 엄마, 그런 말씀 마세요. 내가 얼마나 이상한 짓을 했는지 이제 다 기억나. 병 때문이었어요. 엄마 잘못이 아니에요. 지영이 엄마를 꼭 안으며 위로했습니다. 딸기잼에 농약을 넣다니. 순자가 자신의 행동을 믿을 수 없어 했습니다. 민석이 어머니를 안심시켰습니다. 어머니, 이제 다 괜찮으세요. 사위야, 고마워. 지영이를 잘 지켜줘서. 당연한 일이에요.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 없을 거야. 퇴원날 순자는 완전히 예전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집에 가서 맛있는 음식 해줄게. 엄마 천천히 하세요. 아직 회복 중이시잖아요. 괜찮아. 이제 머리가 완전히 맑아졌어.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순자가 말했습니다. 지영아, 정말 딸기잼 만들어줄게. 엄마, 이번엔 정말 딸기하고 설탕만 넣을 거야.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친정집에 도착하자 순자는 부지런히 집안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집이 얼마나 더러워졌는지 몰라. 엄마,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니야, 엄마가 할게. 순자의 활기찬 모습에 지영이 감격했습니다. 저녁에 순자가 정성스럽게 차린 상을 받았습니다. 미역국, 김치찌개, 나물 반찬들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엄마 음식이 정말 맛있어요. 그럼 그렇지, 엄마 손맛이지. 순자가 뿌듯하게 웃었습니다. 진짜 딸기잼도 만들어주세요. 지영이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당연하지, 이번엔 정말 달콤한 걸로. 약속해요? 약속해. 순자가 새끼손가락을 내밀었습니다. 그날 밤 지영과 민석은 평온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그러게 어머니가 완전히 나으셔서 이제 진짜 가족이 된 느낌이에요. 맞아, 우리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됐어. 몇 주 후 순자가 정말로 딸기잼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달콤하고 맛있는 딸기잼이었습니다. 어때, 맛있지? 네, 정말 최고예요. 지영이 엄마표 딸기잼을 행복하게 먹었습니다. 챕터 8 새로운 시작. 수술이 성공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순자는 완전히 건강을 되찾고 예전보다 더욱 활기찬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영과 민석의 결혼 생활도 전보다 훨씬 안정되었습니다. 어머니의 병을 함께 이겨내며 부부의 유대감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 지영이 친정에 놀러 갔습니다. 순자는 텃밭에서 상추를 따고 있었습니다. 엄마, 안녕하세요. 어서 와, 우리 딸. 순자가 흙 묻은 손을 앞치마에 닦으며 반겼습니다. 오늘따라 기분이 좋아 보이세요. 지영이 엄마의 밝은 표정을 보며 웃었습니다. 요즘 매일 기분이 좋아 건강해져서 정말 다행이에요. 너도 얼굴이 좋아졌네. 뭔 좋은 일 있어? 지영이 수줍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사실 엄마께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데? 순자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딸을 바라봤습니다. 병원에 갔다 왔는데 혹시 어디 아프니? 순자가 걱정스러워하며 지영에게 다가왔습니다. 아니에요. 좋은 소식이에요. 지영이 엄마의 손을 잡으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엄마, 저 아기가 생겼어요. 순자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정말이야? 네, 이제 8주째예요. 지영의 말에 순자가 딸을 끌어안았습니다. 세상에, 우리 지영이가. 엄마가 건강해지셨으니까 저도 마음이 편해졌나 봐요. 지영이 엄마 품에 안기며 행복해했습니다. 그럼 그렇지,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구나. 순자가 딸의 등을 부드럽게 토닥였습니다. 민석이는 뭐래? 정말 좋아해요. 어제 알았는데 밤새 잠도 못 잤어요. 그럼 그렇지, 사위가 얼마나 기뻤을까. 순자의 얼굴에 환한 웃음이 번졌습니다. 엄마, 이제 외할머니 되시는 거예요. 외할머니라 좋은 소리다. 순자가 지영의 배를 조심스럽게 쓰다듬었습니다. 아직 배가 안 나왔는데 곧 나올 거야. 건강한 아기일 거야. 집에 들어가서 순자가 부지런히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임신부에게 좋은 음식들 해줄게. 엄마,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무슨 무리야, 외손주를 위한 건데. 순자가 신이 나서 이것저것 꺼내왔습니다. 미역국을 끓이고 나물을 무치며 정성스럽게 상을 차렸습니다. 임신 중에는 이런 음식들이 좋아. 엄마 요리를 먹으니까 정말 든든해요. 지영이 맛있게 음식을 먹는 모습에 순자가 흐뭇해했습니다. 그런데 지영아. 순자가 갑자기 진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왜요? 엄마가 지난번에 한 일들 정말 미안해. 엄마, 그런 말씀 또 하세요. 아기한테 해를 끼칠 뻔했잖아. 순자가 자책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는 아기가 없었어요. 그리고 병 때문이었잖아요. 그래도 너무 위험한 일이었어. 지영이 엄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 없을 거야. 저도 알아요. 엄마가 완전히 나으셨으니까. 그날 저녁 민석이 퇴근 후 친정으로 왔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어서 와, 사위야. 순자가 민석을 반갑게 맞았습니다. 지영이한테 들었어요. 정말 축하해요. 고마워요. 어머니 덕분이에요. 민석이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무슨 내 덕분이야. 너희가 잘해서지. 어머니가 건강해지시니까 저희도 마음이 편해졌어요. 저녁 식사를 하며 셋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순자가 아기에게 좋은 음식들을 하나하나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런 걸 먹으면 아기가 총명해져. 정말요? 당연하지, 엄마가 경험자야.
어머니, 진짜 딸기잼도 만들어주세요. 민석이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럼 당연하지, 이번엔 임신부용으로. 순자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임신부용이 따로 있어요? 당연하지, 설탕 대신 꿀을 넣는 거야. 순자의 자신감 넘치는 대답에 모두가 웃었습니다. 지영이 행복한 표정으로 민석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정말 꿈만 같아요. 9개월 후 건강한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순자는 외할머니가 되어 손주를 돌보느라 바빴습니다. 우리 손주가 세상에서 제일 예뻐. 엄마, 너무 끼고 계시지 마세요. 어딜 끼고 있어, 할머니가 봐주는 거지. 지영은 엄마의 도움으로 육아 스트레스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었습니다. 민석도 아빠가 되어 더욱 든든한 가장이 되었습니다. 여보, 우리 진짜 행복하네요. 그러게,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 순자가 만든 진짜 딸기잼을 온 가족이 함께 먹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달콤하고 맛있는 딸기잼이었습니다. 할머니표 딸기잼이 최고예요. 그럼 그렇지, 할머니 손맛이야. 아기가 잠든 저녁, 세 사람이 거실에 모여 앉았습니다. 정말 힘든 시간이었는데 이렇게 행복해지다니. 지영이 감격스러워하며 말했습니다. 모든 일에는 다 이유가 있는 거야. 순자가 지혜롭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말씀이 맞아요.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더 소중함을 알게 됐어요. 민석이 깊이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가족 건강하게 살자. 네, 엄마. 창밖으로 보이는 별들이 가족의 행복한 미래를 축복하는 듯 반짝였습니다. 딸기잼에 얽힌 아픈 기억은 이제 사랑으로 승화되었습니다.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달은 세 사람의 얼굴에 평온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새로운 생명과 함께 시작된 그들의 행복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순자의 병이 완치되고 건강한 손주까지 태어나면서 이 가족은 진정한 행복을 되찾았습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에 예상치 못한 시련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련을 함께 이겨내는 과정에서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고 더 단단한 유대감을 쌓을 수 있습니다. 지영과 민석 부부처럼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있다면 어떤 위기든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순자처럼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고 싶은 마음, 그 진심만큼은 병이 있어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진짜 딸기잼을 함께 먹으며 웃는 세 사람의 모습처럼 우리 모두도 가족과 함께하는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